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민법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쉽게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월달, 지난달 한 24일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된 부분에서 위헌 결정 이런 내용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좀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그거 같이 연관돼서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위헌 결정 났던 부분은 정확하게 뭐냐면,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형제 자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는 조항이 있었는데, 요게, 재판관 전원의, 합치로, 전원 일치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학대나 폐륜적인 부분들, 민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구월합법이겠죠. 우리가 갑자기 누가 사망을 했는데, 생모나 생부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수십 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잘 바뀌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77년도에 거의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법 조항들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결론은 불효하는 자식은, 자산이 덜 가게끔 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자산이 더 가게끔, 분명히 법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피상속인에 맞추어서 제가 상속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법정 상속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크게 4가지 케이스들, 가장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 내용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상속 설계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최소화, 그 다음에 유산이 의도한 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변화에 맞추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속세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상속세 관련된 세법 개념은 좀 배제를 하고요. 민법 위주로 어떤 팩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속이 개시가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법률로서 엄격하게 재산을 이제 배분을 해야겠죠. 배분을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유언.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 근데 다만, 이 유언은 드라마에 나오는 유언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작성될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5가지 형식이 있는데, 상단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언서 내용 관련된 부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유언이 없다. 그러면은 상속인들의 전원. 몇 명만 이거 합치가 되면 안 되고 전원의 합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죠. 자, 이때부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자녀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되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 잘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결국은 어렵게 일구어낸 자산들을 하늘나라로 스카웃 대신 피상속인 분께서 밑에서 내려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민법상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계, 비속 플러스 배우자.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자녀가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직계 2단계, 2순위는 존속.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배우자. 만약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형제자매, 그다음에 뭐 사순위, 반개인의 혈족.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리분 제도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법정 상속분을 이해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자, 법정 상속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분의 1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분의 1. 자, 그러면 n분의 1은 왜 그렇게 되느냐? 민법으로 봤을 때 동순위, 순위가 같다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근데 다만 배우자 같은 경우는 민법상 0.5를 더 쳐줘서 1.5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은 남녀의 차이가 없고, 과거의 어르신들 보면 장남이니까 더 주고 남자니까 여주고 뭐 이렇게 여자니까 안 주고 이런 케이스들 민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혼외자, 이게 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 여기에 뭐 인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뒤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유언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유언서의 작성은 해놓으시게 되면 제대로 해놓으시게 되면 언제든지 그거를 유언장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 잘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리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자, 법적 상속분. 이거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될 부분에 아까 배우자 1.5 더 가산한다 그랬죠. 이거에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덜 받았다.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법정 상속분에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까지는 받을 수 있다. 반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지 자체가 반절이죠. 취지 자체가 상속인들의 어떤 최저 생계를 뭐 보장해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 놨던 건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어쨌든 이 상속 설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민법과 세법이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법상 사전증여라는 거를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 요거는 뭐 10년 내에 뭐 여러분들이 뭐 했을 때 요거는 세법적인 측면인 거고 이제 상속이 개시게 되게 되면 민법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수익. 사전증여든 유증이든 뭐든 특별하게 준 거는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 과거의 증여든 뭐든 간에 과거에 어떤 턴했던 부분들은 다 합산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증여를 했다. 20년 전에 내가 증여를 했는데 뭐 아파트를 줬다. 그때 시점의 증여가액이 아니고 상속 개시 시점. 상속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많이 뛰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유류분 계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특별수익 부분들은 세법하고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또 뭐 상속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몇 가지 유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냥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배우자, 아까 비속이 각각 균등하게 배분 받는다 그랬죠. 배우자 1.5.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배우자가 태아를 잉태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민법상 이 태아도 소급해서 태어난 걸로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태아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녀가 없는 상속. 요즘에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남편하고 둘이 살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머지 남편 재산을 다 가져가시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상속 2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계 존속, 시부모님하고 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제가 많이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명의로 또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 예를 들어서 5대5로 했다. 그러면 5는 본인 것 맞지만 이 5 부분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하고 역시 1.5, 1, 1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드라마 같이 뭐 존속하고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게 안 좋은 케이스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지분을 놓고 잘못하면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실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혼율이 되게 높죠. 이혼을 했을 경우에 여기 전 배우자하고 이제 전 배우자죠. 이렇게 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현재 배우자죠. 그러면 일단 현재 배우자하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다. 그러면 1.5, 1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여기 직계 비속 여기 기존 아내하고 태어난 이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친양자 쪽 여기서도 재혼해 가지고 친양자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혼외자입니다. 혼외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홍길동. 혼외자인데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있다. 요거 상관없이 혼외자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인지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홍길동이 요거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자녀로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이제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장은 어떤 형식이라든가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언장 안에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는 경우, 뉴스에서 뭐 이렇게 모 대기업들 이런 경우에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자녀의 선사망.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기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3명이었다 원래. 그러면 1, 1, 1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에 둘째가 먼저 사망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아까 받아야 될 지분율은 1이죠. 1. 자,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먼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습상속. 요거는 뭐냐면 직계 비속이 원래 1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망을 했다. 근데 그 밑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야 될 1 부분을 여기서 배우자가 원래 이제 1.5고 1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1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0.42%, 그 다음에 0.29 이렇게 1을 나누어서 각각 1.5, 1 이렇게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시간 관계상으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습상속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상속 결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서 뭐 사망을 이르게 하거나 뭐 상해를 해서 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언을 뭐 철회를 뭐 방해하거나 어쨌든 유언 관련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상속 결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못 받지만 자녀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받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민법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속 설계가 분명히 필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상속 얘기를 하게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상속세 개념에서는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속이라는 자체에 발생되는 건 뭐냐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발인이 끝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도 자녀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으로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속 설계를 하면서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 그겁니다. 어렵게 일궈온 자산을 효자한테는 더 가게끔 하고 불효자는 덜 받게 하는 그런 플랜들을 피상속인 유언을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상속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미리미리 뭐든 미리미리 플랜을 준비하셔서 예, 하늘나라로 스카우트 되셨을 때 밑을 봤을 때 우리 배우자와 자녀, 가족들이 행복하게 같이 그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계속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피상속인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